전 세계를 마비시켰던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3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은 큰 변화를 겪었죠.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할 수조차 없었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많은 것들이 이전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거나 완전히 바뀐 것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직장 문화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매년 한 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는 2023년 키워드로 오피스 빅뱅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공간부터 일에 대한 가치관, 조직, 경영 시스템 등이 빅뱅 수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거죠. 연구팀은 현대 직장인들이 승진보다는 업무 환경을,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덧붙여 평생 직장보다는 이직으로 경력과 연봉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마인드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과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개인주의, 수평적 가치관이 결합하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23년 전경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 이상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월급과 성과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기업, 그리고 정년 보장 등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 등이 있었습니다. 전경련은 결과에 대해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문화,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계 곳곳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직장 문화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고용주는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연락했을 경우에는 일회당 최소 $100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경우 등 법 적용에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외신들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팬데믹이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자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답변자 절반 이상이 근무 시간 이외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맷 헤이니 의원은 근무 시간 이외에는 업무에 방해 없이 온전하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법안이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 201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업무 시간 이후 연락 금지 법인 이른바 로그오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죠.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이후 비슷한 법을 명문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벨기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각각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죠. 2021년 포르투갈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효했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한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처럼 재택근무 가운데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포르투갈이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노트북 등으로 일하는 해외 인력인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디뉴 장관은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서 디지털 노마드와 원격 근로자에게 최적의 거주지라고 본다면서 이들을 포르투갈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유연 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생기면서 본사가 근무 외 시간을 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애슐리 호프만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회사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금지시킨다면서 근무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파격적으로 바뀐 출근 복장이 화제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명 역겨운 복장, 그로스 아웃핏으로 출근하는 유행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의 SNS에 출근 룩이라는 설명과 함께 잠옷으로 보이는 털바지와 슬리퍼, 수면 양말을 신은 사진을 인증하고 또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런 현상을 보도하면서 중국 젊은 직장인들의 출근 복장은 놀라울 정도로 캐주얼하다, 막 침대에서 나온 모습이 대부분이라면서 놀라워하기도 했죠. 이런 유행이 돌풍으로 변한 건 한 여성이 자신의 SNS에 슬리퍼와 잠옷, 구멍난 장갑 등을 착용한 출근룩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작성자는 직장 상사가 옷차림을 보고 끔찍하다며 잔소리를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일은 많고 월급은 적은데 어떻게 옷차림까지 신경 쓰느냐며 호응하기 시작했고,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140만 회 이상 공유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서로 경쟁하듯이 더욱더 허름한 혹은 편한 옷차림을 입은 모습을 올리면서 출근룩 유행이 시작된 겁니다. NYT는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 문화가 확산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중국 직장인들은 출근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옷이나 패션 등에서 자율성 보장을 원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직장인은 출근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옷차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며 아무도 내 옷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 할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NYT는 이런 현상을 탕핑 문화의 연장선으로도 해석했습니다. 탕핑은 중국 젊은이들이 소비와 직업활동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만 영위함으로써 권위적인 중국 정부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인데요. 잦은 초과 근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만 등으로 상실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직장인들이 고의적인 자기 비하를 통해서 저항 운동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반문화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면 이제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 역시 이 대열에 조용히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항저우의 한 직장인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상사로부터 옷 지적을 받았지만 그 요청을 무시했다, 코로나19 동안 예측할 수 없는 봉쇄, 격리 기간 등으로 지쳐버렸기 때문에 승진과 출세보다는 안정된 삶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업무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역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과 팬데믹 시대를 겪으며 자란 이른바 Z세대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혼란을 동반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팬데믹이라는 대혼란이 가져다준 변화는 앞으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런 패션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월드클로저 이승원이었습니다.